악인에게 자꾸 끌리는 사람들, 특징 3가지와 극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악인에게 끌리는 사람들, 혹시 나도? 악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 전문가에 따르면 악인에게 취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외로움을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쁜 관계라도 끈질기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고 깨끗이 헤어지는 것을 어려워하며 나쁜 관계에 매달려 오히려 그 관계에 도피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악인을 무의식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젊은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직장 상사가 성격이 나빠도 그 상사의 뛰어난 능력을 동경하며 떠나지 못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사회 경험이 적기 때문에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능력을 부러워하며 악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은 결국 자신의 나쁜 행위에 나를 공범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는 에코이스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정반대 개념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에코이스트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자신의 잘못부터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상대방의 나쁜 행동도 혹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라고 자책합니다. 크레이그 마킨 교수가 만든 에코이스트 체크리스트에 해당한다면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악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그렇다면 악인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종교적인 두려움이 아닌 심리학에서 말하는 연민과 애착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악인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보다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공부란 무엇인가? 와 같이 나만의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나만의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타인과의 관계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악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절해야 할 사람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자기 얘기만 하소연하며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 친구는 가급적 멀리하세요. 친구는 장난치고 시시콜콜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며 재충전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사람들은 착하다는 이유로 더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권력지향적인 소시오패스는 착한 사람을 위선적이라 생각하며 괴롭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덜 받는 사소한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째, 나쁜 사람들의 연락처는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이름을 저장하지 않고 번호만 남겨 누구세요? 라고 되물으면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한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리세요.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는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함께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직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취미, 예술, 레저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나 스스로 초보자가 되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악인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능력 있고 열심히 살고 착한데 자신에게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일 외의 다른 활동을 통해 나 자신에게 감탄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만 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3가지로 설명합니다. IQ, 기억력, 연산력 같은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은 머릿속에 비슷한 정보가 많아져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격 또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융통성 없던 친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그렇고 잔머리 많이 굴리던 친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격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영향이 강합니다. 기질 능력과 성격을 묶어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관점과 자세는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같은 복합적인 능력은 기질보다 관점과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경험이 만들어내는 착각과 함정.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맥락에 따라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길이의 선을 철길 배경 안에 두면 멀리 있는 선이 더 길어 보입니다. 똑같은 밝기의 회색 바도 주변의 어두운 배경 때문에 더 밝게 보입니다. 또한 경험의 함정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똑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친숙한 맥락에서는 쉽게 답을 찾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모음 뒤에는 홀수라는 규칙을 찾는 문제는 어려워해도 술 마시는 사람과 미성년자를 찾는 문제는 쉽게 해결합니다. 이는 우리가 친숙한 경험에 의존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하고 친숙해지면 그것이 곧 정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익숙하다와 정답이다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MBTI는 나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여줄까? MBTI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진정한 나가 누구인지 혼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TI 검사는 자주 결과가 바뀌는 등 신뢰도와 타당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MBTI는 당신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사회적 역할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대학생 때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내향적인 결과가 나오다가 직장에서 승진한 후에는 외향적인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MBTI는 자신을 돌아보는 재미있는 마중물은 될 수 있지만 타고난 기질이나 업무 적합도를 판단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 더 정확하다고 알려진 검사로는 헥사코 HEXACO 검사가 있습니다. 기존 5가지 성격 요인 개방성, 성실성, 원만성, 외향성, 정서성의 정직성 마이너스 겸손성이라는 6번째 요인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 검사는 사람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대신 각 성격 요인의 점수를 통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심리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나 자신과 타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간편하게 사람을 규정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5년 넘게 탄 자동차의 기능도 몰랐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훨씬 더 깊이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특히 여자의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게 동서고금을 통하여 얘기되고 있답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